마음에 옹이 없이 자라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 역시 폭력적인 아버지, 자식을 우울증과 분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독서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원인과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야겠지만 저는 아버지와 대면할 용기도 의지도 없습니다. 부모와 대면하지 않고도 그분들을 이해하고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피녀. 제가 집착이나 의심이 심해서 남자친구를 힘들게 해요. 남자친구가 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불안해서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에도 상처를 입고 너무 힘이 들어요. 여자.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외국에 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자꾸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지 않는 것이 화가 납니다. 너무 화를 많이 내서 예전에 다정했던 관계로 돌아가기도 어색할 것 같아요. 제가 화를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용서해달라며 정리하는 중이었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 안 풀린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그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상처가 될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에스더. 상담가. 그 분노와 의심을 깊이 체험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역량과 사랑의 방법들을 배웁니다. 생애 초기에 가족과 나누는 사랑이 한 인간을 심리적으로 탄생시키고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며 자신감과 창조성을 키워줍니다. 성인인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란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생애 초기에 가족과 주고받은 사랑의 방식을 타인을 상대로 재현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아기 때 엄마와 주고받은 황홀한 공생의 경험, 아버지와의 오이디푸스 관계에서 체험하는 갈등, 형제자매와 나누는 질투와 시기심 등이 연인을 상대로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을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유쾌하게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친밀한 관계란 어깨에 기대어 올 수 있는 사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지속되는 성관계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사랑과 성은 전혀 별개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그처럼 몸에 밴 사랑의 패턴을 상대에게 적용할 뿐 아니라 생애 초기에 내면에 형성된 감정을 연인을 상대로 다시 체험합니다. 그 감정들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아기의 미숙한 인식 능력 때문에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할 때면 내면의 모든 감정이 부글거리면서 끓어오릅니다. 천국에서 지옥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감정을 낱낱이 체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쁨, 충만함, 고향감, 만족감, 관대함, 편안함, 행복감 등 긍정적인 감정들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전혀 상반된 감정들과 맞닥뜨립니다. 분노, 불안, 의심, 질투, 집착, 우울, 자책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용광로처럼 들끓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들의 정체나 근원에 대해 의심하는 일 없이 사랑이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붓습니다. 내면의 불안과 좌절이 너무 깊거나 생애 초기에 체험한 사랑의 독성이 강하면 성인이 된 이후의 사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며 통제하지 못한 분노를 상대에게 표출합니다.
사랑할 때 맞는 불편하고도 과도한 감정은 상대방이 준 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어 내면에 깃들어 있던 감정입니다. 내면의 그 감정을 연인을 향해 쏟아부을 때 상대방은 무의식 속에 있는 부모 이미지를 떠맡는 역할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과도한 감정의 본질을 모른 채 상대방을 탓하고 서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분석은 사랑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만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면 생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사랑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잘 치료해내면 생애 초기에 내면에 형성된 왜곡된 정서들을 다시 체험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탄생시키는 첫 번째 연금술사는 엄마이고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과정은 두 번째 연금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인이 되어 나누는 사랑은 세 번째 연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깊은 내면과 직면하는 방법에는 정신분석, 참선, 수행, 그리고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깊이 느껴보세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 불안감이 이토록 깊구나. 내가 이토록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구나.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온몸이 무너질 듯 고통스럽고 가슴이 바스라질 듯 힘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붓거나 외면하고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지그시 체험하세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그 다양한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체험하고 넘어서고 또 느끼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면의 감정들이 완화됩니다.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질투의 감정이 다음번에는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그 감정들이 현재의 자신과 무관한 아기 때의 감정이었음을 자각하게 되면 그 근원을 더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기 때 정말로 엄마와 아빠의 다정함을 질투했을까? 엄마와 아빠가 몰래 섹스를 한다고 의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느껴지는 질투나 의심의 감정이 한결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단단한 덩어리가 물에 풀려나가듯 무의식에 응축된 옹이들이 천천히 해소됩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랑의 과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예전보다 편안하고 덜 분노하고 연인의 말을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사랑이 인간 정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측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회피녀님의 질문에도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봄의 밭갈이나 겨울의 자연적인 산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어 기름지게 만드는 것처럼 산불이 나서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사랑은 마음자리를 비옥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제대로만 해내면 지성, 감성, 정신의 영역에서 대박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